년 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셨대요. 아이고. 그런데 마음 아프지. 이 이별 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네 그렇게 좋아 죽더니 왜 헤어졌냐 하면서 헤어진 이유를 되게 궁금해했다는데 거기에 뭐가 있구나. 그때마다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할 수 없었던 기막힌 이별의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뭐가 말 못할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슬기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슬기 씨가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슬기 씨는 이 남자친구인 태훈 씨와 2년차 커플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빠 나 배고파. 배고파? 응. 아 내가 자기 그럴 줄 알고 빵 사왔는데. 뭐야? 카스테라도 있고 꽈배기도 있고. 아 맛있겠다. 보통 연애 2년차 정도 되면 권태기가 한 번쯤은 살짝 올 수 있죠. 한 번쯤은 올 법도 한데 이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두 사람의 이런 알콩달콩한 연애에 정말 기뻐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씨. 바로 두 사람을 엮어준 슬기 씨의 동아리 후배 정우 씨였습니다. 결혼하면 정장 한 벌 해줘야지. 아 뭐 정장으로 되겠어? 나 더 좋은 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데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고 있어. 그 시작은 정말 모든 것이 평범했던 어느 날 저녁. 슬기 씨 커플이 데이트를 하기로 한 장소에 태훈 씨가 오지도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거예요. 슬기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태훈 씨 자취방을 찾아갔는데요. 이 집안이 온통 캄캄하고 조용했대요. 대체 어디 간 거야? 이상하다. 밖에 나갔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뭐야? 오빠 집에 있었어? 슬기 씨가 벨소리를 따라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빠! 침대 위에 혼자 앉아 있더래요. 오빠? 어디 아파? 좀 이상했던 건 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몇 시인 줄 아냐고 들었으면 대답을 해! 밑도 끝도 없이 슬기 씨를 추궁하더니 술 취했나? 그럼. 너 어디 때 왔냐? 아, 너 남자 만나고 왔지? 정우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누구 만나고 왔냐고! 진짜 왜 이래? 확 풍기는 술 냄새. 그리고 뻘겋게 충혈된 눈. 처음 보는 태훈 씨의 낯선 모습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자취방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들으면 네. 뭐야, 남자친구가 뭐 술버릇이 있나 싶잖아요. 주사위. 그런데 슬기 씨가 아는 범위에서는 태훈 씨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술이 센 편이라 잘 취하지도 않고 술버릇도 깔끔했다고 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나? 왜 그러지? 그리고 몇 시간 뒤 태훈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여보세요? 야, 슬기야. 아, 내가 진짜 미안해. 와, 내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아, 많이 기다렸지.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아까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 어? 뭐가? 태훈 씨는 슬기 씨와 자취방에서 만난 걸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래요. 어이 뭐야? 그래서 슬기 씨가 다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어떻게 나랑 정우 사이를 의심해? 그리고 술은 대체 얼마나 마신 건데?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도통도 나질 않는다. 그리고 술 먹은 적도 없다.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이러나 저러나 슬기 씨 입장에선 정말 화가 많이 나서 태훈 씨가 며칠에 걸쳐서 슬기 씨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태훈 씨 집에서 함께 자고 있던 슬기 씨가 이 서늘한 한기를 느껴 잠에서 깼는데 오빠. 왜 그러고 있어? 옆에 누워 있어야 할 태훈 씨가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꺾은 채 뭐야? 뒤돌아 앉아 있었대요. 슬기 씨가 태훈 씨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오빠. 다른 손이 혹에 좀 올라왔대요. 죽여줄까? 그리고는 태훈 씨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덥석 잡더니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목을 부러뜨릴 듯이 힘을 주더라는 거야. 슬기야, 괜찮아? 그러자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괜찮아? 없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태훈 씨만 있었다고 합니다. 뭐지? 뭐 이런 꿈을 다 꾸지? 슬기 씨는 자기가 지난번 태훈 씨 일로 화가 많이 나서 그런 악몽을 꿨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태훈 씨에게도 얘기를 해줬는데 태훈 씨 말이 나도 어제 꿈에서 어떤 여자가 목을 막 졸랐는데 아 그래서 갔던 거. 꿈 같이 꿨네. 무서운 꿈이었지만 신기하잖아요. 이 신기한 마음에 두 사람은 각자 꾼 꿈 이야기를 정우 씨에게도 들려줬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정우 씨가 신기해하기는커녕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이상하네. 어? 나 똑같은 꿈 꿨는데. 정우 씨 말이 자기도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는 자꾸 자기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세 명이? 셋이 같은 꿈을 꿨는데 이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슬기 씨만 그 여자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나 가볼게. 어? 정우 씨는 잠수를 탄 듯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이거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 슬기 씨와 태훈 씨의 사이도 점점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지난번 태훈 씨의 사과와 해명이 무색하게도 슬기 씨를 의심하는 듯한 태훈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과격해졌대요. 매일 수십 통씩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댔고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까지 계속됐죠. 한순간에 변해버린 태훈 씨가 슬기 씨는 꼭 낯선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낯설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연애를 해왔던 사이잖아요. 쉽게 이별을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죠. 야, 술 가져와. 안 들려? 술 가져오라고! 남놈이라도 생겨서 이제 내 말은 말 같지도 않나 보다. 참 집구석 잘 돌아가네. 의초증처럼. 의초증 남편처럼 얘기하네. 무슨 말이야 그게? 아 진짜 저번부터 왜 이러는 건데? 어떤 놈이냐? 아 그만 좀 해. 그러니까 누구냐고.
죽여줄까? 여자는 슬기 씨를 보고 씩 웃더니 태훈 씨의 목을 움켜쥔 채 그리고는 괴로워하는 태훈 씨의 얼굴을 즐겁다는 듯이 점점 더 세게 태훈 씨의 목을 졸랐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이었고요. 슬기 씨와 태훈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슬기 씨는 전날 자신이 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하던 태훈 씨가 아, 이 사람도 뭘 알고 있구나. 뜻밖의 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태훈 씨와 정우 씨가 정우 씨 본가가 있는 시골로 놀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그때 담력 체험할 겸 동네 폐가에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동네 폐가에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취기가 올라와 그 폐가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는데 그때 태훈 씨가 꿈을 꿨대요. 아니야, 그만해.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한 여자를 마구 때리는 꿈이었대요. 살려줘. 여자가 막 울면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속에서 막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 죽일 거야! 그 여자가 악을 지르면서 달려드는 모습에 거의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순간 태훈 씨는 본능적으로 알겠더래요. 우리가 같은 꿈을 꿨구나. 그 얘기를 들은 슬기 씨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뜸한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슬기 씨가 듣게 된 건 정우 씨의 부고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후배도 폐가에 다녀온 이후에 계속 여자 꿈을 꾼다고 했다더라고요. 그걸 넘어서 이상행동이 점점 더 심해져서 부모님이 네가 안전하려면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냈었는데 엄청 시달렸구나. 거기서 그 친구가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사망 원인이 베개 손을 입에 넣어서 스스로 질식했다고 들었어요. 괴로워하던 정우 씨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고 이후 정우 씨의 장례식을 찾은 두 사람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원래 그 집에는 부부가 살았었는데 어떤 새끼냐고! 남편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괴롭혔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아내가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을
불러 죽이고 본인도 목을 매달고 죽었던 거죠. 그 장소가 바로 그 두 사람이 술을 마셨던 폐가였어요. 폐가에 다녀온 이후 태훈 씨와 정우 씨의 꿈에 나타났던 상처투성이의 여자. 죽여줄까? 그리고 슬기 씨의 꿈에 나타나서 죽여줄까를 외치던 태훈 씨의 목을 조르던 여자. 세 사람의 꿈에 나타난 그 여자는 정말 폐가에서 세상을 떠난 그 안타까운 사연 속의 아내였을까요? 1975년. 엄마, 나 100점 받았다? 진짜? 아유, 잘하네 우리 딸. 할머니가 보셨으면 기뻐하셨을 텐데.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슬퍼하는 엄마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에이, 또 할머니 얘기. 난 엄마가 기쁜 게 더 좋아. 늘 곁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껌딱지로 불렸죠. 자기 전까지도 엄마 옆에서 조잘조잘 떠들다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엄마의 찢어질 듯한 비명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 악몽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여기 피나. 냄새 고약한 고름 섞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뭐 어디 비었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팔뚝에 종기가 난 것처럼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날이 밝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고 했대요. 그 뒤로 이유 없이 계속 골박하는 종기처럼 엄마의 악몽도 계속됐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그 꿈은 1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시어머니가 소복을 입고 방구석에 웅크린 채로 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넓은 데 나와 계시지 왜 구석에 계세요? 어머니. 난 여기가 너무 편하다. 너만 이 편한 데서 두 다리 쭉 뻗고 자지. 망할년. 너도 아파봐라. 길고 뾰족한 바늘로 엄마 팔뚝을 푹푹 찌른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깨보면 뭔가 진짜 찔린 것처럼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악몽을 꾼 이후부터 엄마는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마셔도 구역질을 해댔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넘기질 못하니 뼈가 붉어지고 살도 검게 변해갔습니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자고 있는데 사사삭 엄마가 바퀴벌레처럼 기어다니면서 온 집안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늘, 연필, 하다못해 라디오에 붙은 안테나까지 뾰족한 물건은 죄다 모아다가 숨겼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이거 왜 넣어놔?
엄마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계속되는 악몽 때문이었죠. 할머니가 온 집안을 마구 뒤져서 날카로운 물건들을 찾아다가 너도 아파봐라. 엄마를 더 심하게 찌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뾰족한 물건들을 숨기자 그런데 엄마가 제 몸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 하셨던 건 바로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생전에 고부 사이가 정말 엄마와 딸처럼 각별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아, 그래? 아가, 이거 내가 밭에서 주운 금가락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가 이거 네 해라. 알았지? 엄마는 할머니가 준 반지를 보물처럼 애지중지했는데 그거 무슨 반지야? 어머님이 주셨어요. 금은 아닌 것 같은데. 피부 썩나면 어쩌려고. 당신 어머님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저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 사실 그 반지는 구리 반지였지만 뭐든 좋은 것만 생기면 막내 며느리만 챙겨주시는 마음이 엄마는 늘 감사했대요. 이렇게 늘 아껴만 주던 시어머니였는데 꿈에서 자꾸만 괴롭히니 엄마 속이 더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네. 그렇게 엄마의 몸과 마음은 냄새 고약한 그 피처럼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 힘들겠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서 얼른 뛰쳐나갔는데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저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수가 저쪽으로 가 있어. 저를 막아선 건 아빠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웬 아줌마가 집 마당에 불을 지르고 불 속에 뭔가를 막 던져놓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다 찢어밟고 엄마의 십자가랑 예수님 그림까지 전부 깨부셔서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저희 가족이지만 아빠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굿까지 한 겁니다. 아, 아빠, 저거 다 엄마 거잖아. 아빠, 저거 다 엄마 거라고. 아빠, 하지 마.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살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그런 엄마에게 뛰어가려는데 아줌마가 저를 막더니 그 속에 지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네 엄마가 좋아하던 그 기도문 저 속에 가득 차 있는 귀신들이 아주 신나게 읊고 있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불길 주변을 돌며 방울을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구슬하고 난 다음 날 매일 누워만 있던 엄마가 오. 그리고 그것도 내 덕분에 이긴 거야? 진짜 미수 잘했네. 여보. 저랑 아빠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왜? 엄마는 우리를 본 척도 않고 여보.
급하게 집 뒤편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엄마가 입을 막 틀어막고 있었어요. 또 토할 것 같아? 제가 다가가니까 엄마는 고개를 막 젓더니 엄마, 왜 그래? 엄마. 울지 마! 손발톱을 뽑아서 살점살 사이에 쳐박고 내장을 꺼내 숨통을 조여준 마. 사지를 짚고 육신을 채워서 고통의 피를 마셨더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분명 엄마가 맞지만 엄마 속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엄마는 점점 더 위중해 갔습니다. 집에서 구슬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심각하네. 엄마는 겨우 물을 몇 모금 넘겨도 죄다 토해내기 일쑤였고요. 엄마 왜 그래? 여보. 여보 왜 이래? 또 바짝 묶인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봐. 결국 아빠는 더 이상 엄마에게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모든 걸 체념한 아빠가 장의사에게 엄마의 관을 맞춰놓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 포기를 하셨구나. 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한 예배가 기도 시작됐죠.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불쌍한 어린 양이 지금 알 수 없는 병마와 싸우느라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은사로 이 어린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빨리 쾌차할 수 있게, 그래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사를 엄마는 힘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셨고 그렇게 마지막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엄마가 왜 그렇게 아팠던 건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묘를 이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묘가 있는 그 산 지천에 많이 깔린 게 맞아.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근데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죠. 묘를 파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할머니 관을 아주 칭칭 감고 있었던 거예요. 아예 관을 뚫고 들어가서 할머니 유골에도 나무 뿌리가 꽉 감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골이라 뼈밖에 없으니까 그 뼈 사이사이로 찌르듯이 파고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할머니의 유골에 칭칭 엉켜있던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그제야 저희 가족을 옥죄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아빠는 묘를 이장한 이후로도 한참을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하고요. 개강을 앞둔 어느 날. 내일 안 해? 아, 깨졌어. 진짜 많이 깨졌다. 그치, 그치. 야, 이거 내가 발랐어. 이쁘다. 잠깐만. 믿고 있던 기숙사는 이제 떨어지고 고민하던 찰나에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룸메 구합니다. 여자만 연락 주세요.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있지. 그렇지. 아래에 적힌 번호로 곧장 전화를 해봤죠. 여보세요? 혹시 아직도 룸메 구하시나요? 자기가 여자라서 여자 룸메이트만 구하고 있는데 바로 방을 보러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부가 뽀얀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화드렸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슬며시 들어가 봤는데 나름 깔끔하고 방도 2개라서 둘이 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네. 여기가 작은 방이고 이 방이 큰 방인데 작은 방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좀 춥거든요. 큰 방에서 같이 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건 좀... 그래도 침대는 2개라서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좋아요. 근데 뭐 어차피 방이 크기도 하고 저는 뭐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급한 마음에. 저는 장현서라고 해요. 나이는 23살이에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25. 아, 진짜요? 언니시구나. 그럼 말 편하게 하세요. 선하게 생긴 얼굴만큼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한창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근데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뭔데요? 현서, 너는 기가 좀 센 편이야? 에? 기는 왜? 아니, 내가 겁이 좀 많아서. 나 또 뭐라고.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기도 좀 세고 무서운 것도 완전 잘 봐요. 귀신 나타나잖아요? 제가 다 물리쳐줄게요. 저만 믿으세요, 저만. 왠지 그럴 만도 한 게 언니가 되게 마르고 약간 지켜주고 싶은 스타일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 룸메 언니는 정말 완벽 그 자체였어요. 빨래며 정리며 모든 집안일을 룸메 언니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해도 내가 할게. 아니, 언니, 내가 할게. 괜찮아. 언니, 난 진짜 행운아야. 언니처럼 착한 룸메랑 살게 되다니. 언니, 설거지는 다음에 내가 할게요. 알았어. 완벽한데. 그러던 어느 주말 룸메 언니가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빨리 와야 돼. 가. 그렇게 룸메 언니가 나가고 전 나름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공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잠이나 자자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웬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니가 벌써 왔나? 싶어서 눈을 살짝 떴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이거 내 제사밥 아니야? 제사밥? 손에 식칼을 들고 있는 어떤 여자였어요. 절 빤히 쳐다보다가 칼을 점점 들어 올리는 거예요. 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나 싶던 그때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제 눈앞에 보인 건 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룸메 언니였습니다. 아, 뭐야, 꿈이었고. 깜짝이야. 언니 언제 왔어요? 너 기 세다 그랬지?
아니야, 더 자. 뜬금없이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맘 편히 잘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잠든 새벽. 이번에도 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언니 발소리겠지? 언니 침대 쪽을 봤는데 침대에는 언니가 누워 있었어요. 심지어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어 쓴 채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발소리는 누구지? 어제 꿈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이번에는 현서야, 왜 그래? 괜찮아? 너무 무서워서 언니한테 바로 얘기를 하려다가 순간 제가 기세다고 큰 소리 쳤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 매일매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칼로 제 가슴을 푹 찌르는 꿈 말이죠. 뭐가 있어, 이 집에. 날이 갈수록 제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나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새벽에 맨날 깨. 무슨 꿈인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귀신이 나와서 칼로 찌르는 꿈. 근데 룸메 언니는 옆에서 잘만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한 건 볼 때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다 덮고 자고 있어. 친구가 심각하게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너도 그럼 룸메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전 그날 바로 친구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긴장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이불을 확 올려서 머리까지 다 덮었어요. 어딨어? 어딨지? 어디 있는 거냐고! 어느 곳에 있을까요? 다시 정적이 흐르는 듯 하더니 찾았다. 벌떡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근데 제 옆에서 잘 자고 있는 룸메 언니를 보니까 순간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여전히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어쓰고 새근새근 편하게 자고 있는 언니를 보고 아, 이 언니 진짜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이불을 살짝 걷어봤어요. 뭐야, 이러고 자고 있었어? 룸메 언니가 머리카락으로 자기 얼굴을 다 가려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자네.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역시 뭔가 아는구나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룸메 언니 머리카락을 싹 다
다 넘겨서 얼굴을 잘 보이게 하고 이불도 100가지만 다시 덮어준 후에 침대에 가서 누웠죠. 전 이불을 끝까지 덮어쓴 채로 자고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꿈도 안 꾸고 푹 잘 잔 거예요. 언니 일찍 일어났네? 그리고 아침에 룸메 언니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잠을 설친 건지 눈이 퀭하고 초췌한 얼굴이더라고요. 복수야. 야, 네가 그랬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웃기고 있네. 네가 내 입을 젖혀놨잖아. 이 여자 알고 있네. 너무 무서워. 언니 뭐 알고 있는 거 맞지? 언니도 그 여자 본 거지? 그럼 어쩔 건데? 얌전히 찔리긴 하지. 왜 잘 자고 있던 나를 건드리고 난리야? 서로. 순식간에 싹 바뀐 언니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말문이 막혀서 온몸이 그 떨려오는 와중에도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집에 귀신 나오는 거 알면서도 룸메를 구한 이유가 뭐야? 나 대신 찔리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 여자 대체 누군데? 사실 우리 언니야. 몇 년 전에 아빠가 언니를 차에 태우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는 숨을 거두셨고 언니는 타박상만 입고 멀쩡했대요.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매일매일 우는 언니가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었대요. 야, 그만 좀 울어. 네가 아빠 죽였어. 너만 아니었으면 아빠는 살아계실걸? 그렇게 미안하면 차라리 죽어. 나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고 싶어. 드디어 죽으려고? 그래, 빨리 죽어. 죽어. 그 길로 언니는 진짜 싸늘하게 죽은 채로 발견됐대요. 방금까지도 우리가 자고 있던 그 방에서 말이죠. 진짜 좀 아니다. 근데 전 룸메 언니의 그 마지막 말이 제일 소름 돋았어요. 근데 그 미친 게 하필 내 사진을 지 가슴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뒤진 거야? 재수없게. 전 그날로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구네 집에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대학 커뮤니티 글 하나. 룸메 구합니다. 여자만 연락 주세요. 그 사람은 또 자기 대신 당할 새로운 룸메이트를 찾고 있는 거였죠.